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가죠.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해주시게 된다면 너희가 이제 1학년 뭐 중학교 때 배워왔겠죠. 부등식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케이스로 당연히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차 부등식이라는 친구가 생겨요. 1차 부등식이라는 친구랑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는 건 2차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좀 더 2차 부등식에 치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만들어냈을 때 x축을 기점으로 했을 때 밑에 있는 구간과 위에 있는 구간 이런 식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 나가달라라고 해요. 근데 예상보다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누가 갖고 있냐면 1차 부등식이라는 친구가 가져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얘한테서 이제 절대값을 붙여나가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중요한데 절대값 부등식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절대값에 있는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를 기점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표현해 나간다. 아마도 이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값 x-2라는 친구가 이렇게 발생해 주게 된다면 당연히 나는 식을 몇 개로 쪼개서 표현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길이라고 인지하면 안 될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칼라라고 얘기하니까 값이 존재하는 아이고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는 아이다 보니까 2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2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인지해 주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에 대한 표현들 이런 식에 대한 표현들이 그다지 어려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Y든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걸 원하게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수직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다음과 같이요. 이렇게 이제 2라는 점이 하나가 찍혀 있고 여기에 이제 5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요. 내가 어떠한 x값을 2랑 5 사이에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찍었을 때 얘로부터 거리와 얘로부터 거리의 합은 무조건 몇이야? 3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2랑 5 사이에 어떠한 값을 대입한다면 x에다가 걔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누가 나온다는 거지?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얘를 그래프적으로 좌표 평면상에다 표현해 주시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나는 2라는 점과 5라는 점 사이에는 3이라는 값이 그대로 고정되어서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x값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내가 여기에 점이 찍혔으면 여기서부터는 t만큼의 이동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얼만큼의 이동을 진행하게 돼? t 플러스 3만큼의 이동을 진행하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양쪽한테 값이 같이 커져 나가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몇으로 바뀔까? 기울기가 2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뻗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니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넘어가 주시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식으로 직선이 뻗어 나간다라고 어느 정도 도형에 대한 추론 자체를 가능케 만들어 놔야 돼. 머릿속에서. 왜 그러냐? 홍천고 같은 경우에 얘들아 저 절대값 4개가 등장한 적이 있어. 절대값이 4개가 등장했다 그러면 되게 약간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일 텐데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입을 통해서 찾아 나가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값을 먼저 추론하겠다라는 거지. 그 대입의 계산 결과값은 절대값의 값이 0이 될 때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2라는 점을 찍고 내가 x에다가 5라는 점을 대입을 할 거야 라고 유추하신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기울기만 추론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아요. 그럼 둘 다 뭐가 돼서 나와? 둘 다 음수가 돼서 나오지. 그럼 기울기가 몇이 될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x가 5보다 커요. 그러면 둘 다 뭐가 돼서 나와? 양수가 돼서 나오지. 많이 그래서 2x가 되거든.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는 그냥 값을 대입한 애들을 찍어놓고 둘을 이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2를 대입하면 3이 등장하게 될 거고 5를 대입하면 3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건 얘들아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인데 너희가 직선끼리 더하고 빼도 어차피 뭐가 됩니까? 직선끼리 더하고 빼도 어차피 직선이 되거든. 갑자기 이게 곡선으로 변하진 않아. 그러니까 점을 찍어놓고서 걔를 뭐로 이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직선으로 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5 더하기 절대값 x-3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한테 지금 포인트가 되는 점들 같은 경우에는 2라는 점, 3이라는 점, 그리고 5라는 점, 7이라는 점 몇 개의 점이 발생하게 돼? 4개의 점이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다음같이 내가 2를 대입해주면 2 콤마 몇이 나오죠? 2 콤마 몇이야? 3, 1, 5 몇이야? 분발해. 알았지? 5를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어차피 0이고 3, 2, 2 이렇게 나오죠? 더해주시면 몇이에요? 7이 나와주게 되겠죠? 3, 2, 2 3, 2, 2 5를 대입하면 7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5,7이라고 나와주시게 될 거고 3을 대입해 주시면 1, 2, 4죠. 더해주시면 몇이야? 7. 그래서 3,7 7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5, 2, 4 몇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될 겁니다. 일단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거리라고 7로부터 2까지의 거리, 7로부터 5까지의 거리, 7로부터 3까지의 거리, 7로부터 7까지의 거리 7을 대입한다는 말 뜻이 그래요. 알겠지? 그러면 머릿속 계산이 좀 쉬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좌표평면상에 이제 얘를 찍어보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2,9라는 점이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3,7이라는 점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될 거고 다음으로 내가 이제 5,7이라는 점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찍혀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7,11이라는 친구가 찍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같이 이제 이렇게 7,11이라는 아이가 찍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얘네 둘 사이에 대해서는 범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희가 이걸 범위로 쪼개면 총 몇 개의 범위에 대해서 봐야 돼? 5개를 봐야 되거든. 범위가 5개가 나와. 그럼 5개를 식을 다 쓰고 기울기 다 찾을 거냐라는 거야.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값만 대입해서 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가장 오른쪽은 얘들아 전부 다 양수로 바뀌니까 기울기 몇 자리로 바뀌게 돼? 그치, 기울기 4자리의 기울기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전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4이나 1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추론을 해 놓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제 덧셈에 대한 두 개짜리 덧셈과 사실 2개짜리 뺄셈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 좋긴 한데 내가 만약에 b라는 값이 a보다 크다라고 나와주게 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의 모형이 나와주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a라는 값이 b보다 크다, b라는 값이 a보다 크다 이런 식의 모형이 나오면 얘도 되게 재밌긴 한데 어떻게 나올까?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내가 잡아봐. 내가 수직선상에 a라는 점을 찍고 b라는 점을 이렇게 찍어.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보거든. 그럼 얘로부터의 거리와 얘로부터의 거리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의 거리의 차이 요 부분은 어떻게 돼? 서로 소거가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쪽에 어떠한 점을 찍던 간에 두 길이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어버리거든. 응? 내가 여기의 길이를 t라고 놓고 나서 여기의 길이가 3이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둘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맞니? 그러고 나서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누가 나와주게 돼? 3이 나와주게 될 거란 거거든. 이해됐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3으로 계속 일정하다가 내가 A라는 점을 맞닥뜨렸을 때 올라가다가 B라는 점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다시 누구로 고정이 된다? 3으로 고정이 돼요.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개형을 가질 거고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깨지지 않는 건 언제냐면 x앞의 개수가 동일할 때야. 그러니까 개수가 동일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칭성의 모형, 일정한 값에 대한 표현 이게 둘 다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울기를 가져버리면 다르긴 합니다. 절대값에 대한 표현들은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2x-5라는 친구랑 절대값 5-2x라는 친구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나? 있어요. 절대값은 부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다 양수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2를 뽑아내고 나서 절대값 x-2분의 5로서 식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똑같습니다. 어차피 2분의 5로부터의 거리의 2배를 해주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된다고. 알겠지? 머릿속에서 계속 거리로 연습하는 거 하세요. 내신에서 킬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3-4번 정도 등장한 케이스들이 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진짜 빨라지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얘 안에는 2가 있고 얘 안에 5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응? 이럴 때는
당연히 빡세져요. 그러니까 엄청 빡세지는데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써주자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란 친구 이렇게 만들어지고 플러스 5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면 이제 너희 머릿속에서 터지거든. 범위를 다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점자표 대입인 거야. 그나마 좀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얘는 기준점이 누구로 생각하셔야 돼? 2분의 3으로 생각해야 돼. 얘는 기준점을 누구로 생각하셔야 되지? 1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얘랑 사실 같은 기준점을 가졌던 아이겠죠. 얘는 기준점이 7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빨리 얘랑 묶어서 뭐로 바꿔주는 거야? 6 곱하기 절대값 x-1로 바꿔놓고 마이너스 절대값 2x 2를 뽑아주신 다음에 절대값 x-2분의 3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실 거고 마이너스 절대값 x-7로 봅니다. 어쨌든 기준점은 3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3개의 값을 먼저 대입하렴. 3개의 값을 대입해서 점을 찍어놓고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예를 들어서 3개의 점을 찍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사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너희한테 2개의 범위는 이미 해결했음을 알려주는 거야. 알겠니? 2개의 범위는 해결했고 나는 양쪽 끝범위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대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찾아 놓고 나서 어차피 점과 점 사이는 직선이 될 거다라는 관점 하나만 잡아 놓고 가도록 합시다.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 절대가 x-1이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제 너희가 맹목적으로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뭐야?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 뭐라고 할 거야? 너희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라고? 맞지 않아요? 절대값 x-1이 3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요. 그럼 x-1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예상보다 간단한 표현은 어쨌든 내가 1이라는 숫자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싶다? 3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 그럼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3이었다는 얘기야. 알겠니? 당연히 대칭형의 모형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1이라는 값이 존재를 했어. 걔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고 싶대. 근데 왼쪽에서 3만큼 이동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3만큼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누구에서부터 누구 사이였겠어? 4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였겠지.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전부 다한테 뭐를 대입 더해준다? 1을 더해준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의 표현은 머릿속에서의 조금의 변화를 갖고 오긴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으로만 찾아 나간다 이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추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홍천구가 이렇게 냈던 문항이 11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예 시간을 완전히 다 잡아먹어 버리겠다라는 아이디어였던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마도 2차 부등식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는 지금 없을 겁니다. 뭐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의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상 2차 함수랑 바뀌는 건 없어요. 다 똑같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표현은 부등식에서 진짜 개 많이 나오죠. 그치? 내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싶대요 라고 나와요. 그럼 너희가 그냥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 하나는 뭐야? 얘들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전 범위에 대해서 뭐 하나만 만족이 되면 돼.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얘들아 사실 이러한 모든 표현은 최대 최소에 대한 관점이야. 표정이 너무 안 좋네. 피곤하니? 최대 최소에 대한 관점인데 너희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 야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그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죠. 네 모른다고 합시다. 알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반의 친구들은 전부 160보다 키가 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만 데려와서 확인하면 돼? 제일 작은 친구를 데려오면 돼. 제일 작은 친구를 데려와서 키를 재보고 160보다 작아 그러면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응? 근데 만약에 제일 작은 친구가 내가 질문 조건을 우리 반에 뭐 있는 모든 아이들은 100cm보단 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제일 작은 아이 데려왔는데 100cm보다 커. 그럼 전부 다 뭐가 돼? 커지게 된다라는 관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고 싶었던 건 꼭지점의 위치예요.
이 꼭지점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내가 x축에 있는데 이 꼭지점 위치가 만약에 x축보다 아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뭐가 되는 상황이고 거짓이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나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얘네 둘은 true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나는 근을 몇 개를 갖지 않으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만 보시면 돼요. 응? 그러면 근이 없던가 또는 접하던가까지만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가라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동생 가르칠 수 있어? 가서 어머니 가르쳐 드려. 나 오늘 이거 배웠는데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어느 순간 너희랑 대화를 안 하실 거야.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라 그렇다면 내가 다음과 같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0보다 크다만 들어오면 누구만 만족시켜야 돼? 판별식은 0보다 작다만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웬만해서 얘들아 모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면 너희한테는 판별식가 0보다 작다를 무조건 요구해. 근데 는이 있으면 는도 같이 붙이면 되고 는이 없으면 그냥 는을 빼버리면 되거든. 뭐 이 정도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한 번씩 제한된 범위를 줄 때가 있죠. 제한된 범위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x의 범위가 5까지에 대해서 보는데요. 내가 fx라는 친구가 항상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너희한테 이제 이 말 표현이 요구하는 건 뭐라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 제일 어떠한 새끼 데려오라는 거야? 제일 작은 새끼 데려오라고. 범위에서 제일 작은 새끼를 데려와서 그러면 이 함수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묻는 상황이니까 뭐로부터? 축으로부터의 거리로 빨리 판단 내리겠지. 그래서 축으로부터의 거리로서 빨리 판단 내리고 값을 대입해서 최소값을 데려와. 그리고 나서 그 최소값이랑 누굴 비교해? 3이랑 비교를 하자고. 근데 최소값이 3보다 크거나 같게끔 세팅해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아이디어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거에서 장난칠 때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죠. 누가 봐도 실수가 실력이다 라는 이런 거.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만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너희가 찾는 거는 뭐 크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크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희는 판별식 D라는 친구가 0보다 어떻다를 찾을 거야? 작다를 찾게 될 거야. 그럼 여기에 누가 빠지냐? A가 뭐다? 1일 수도 있다는 게 빠져버려. 응? 너희 지금 A한테 1을 대입하면 약간 그 느낌이거든. 너 X 알아? 알아. 모여봐 모여봐 하고 죽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1을 넣어주는 순간 어차피 X에 대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누구만 나와버려? 5만 나와버리지. 그럼 얘는 전체 범위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게 맞아? 맞잖아. 그래서 범위에 추가가 된다고. 알겠니? 시험에서 거의 100%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여러분들 기말고사 아마 첫 단원이 이 부등식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게 사용되나 여기에도 또 한 가지를 장난칠 수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A는 1이 될 수 없어. 근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표현됐으면 A에 1을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 이거 지금 고2들 거에서도 한 번씩 나오거든. 근데 아직도 낚여. 붕어야? 그만 낚여. 알겠지? 노리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케이스만 확인하면 되잖아. 둘이 똑같아. X가 다 죽어버려. 그럼 나는 빨리 누구 확인해 보는 거야? 2차라는 표현이 있는지. 왜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희가 1 대입하면 이거 상수란 말이야. 2차 부등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말 뜻이 날라가.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대다수의 킬러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발생하게 되냐면 정수의 개수. 이 친구들이 거의 판을 치죠.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한 가지만 좀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x-3 곱하기 x-7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친구가 발생을 해요. 우리 항상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보잖아. 겹치는 범위에 대해서 볼 거야.
겹치는 범위에 대해서 볼 거고 그렇다면 나는 x-2라는 친구에서부터 x-10이라는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얘네들이 겹치는 범위를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너희 머릿속에서 이제 드는 생각 어쨌든 얘는 2에서부터 x의 범위가 누구 사이다? 11 사이입니다 라는 표현이잖아.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지? 몇 개예요? 손가락 쓸래? 몇 개야? 양쪽 는 붙어 있으니까 10개가 나와주게 될 거잖아.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고는 뭐냐면 여사건적인 사고를 합시다. 이 친구와 겹치는 범위에 대해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부터 생각하기를 3에서부터 7까지를 지운다라고 생각하라고. 이 친구가. 알겠니? 그럼 내가 3에서부터 7까지의 정수의 개수는 몇 개야? 5개잖아. 그래서 둘이 제외시키면 5개가 나올 거다. 빼기로 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어쨌든 여기서 2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10일까지요 라는 친구에 너희가 3에서부터 3보다는 작고 7보다는 커요 라는 범위와 겹치는 이 친구를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 얘기는 사실 3에서부터 7 사이를 뭐 하겠다라는 거야? 빼버리겠다라는 관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3에서부터 7까지 있는 정수의 개수에서 쪽 나가 지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표현들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사실 좀 빨리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K라는 애가 정수야. K라는 애가 정수인데 다음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이걸 절대값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 가운데 K가 있어. 그 좌우로 몇 개씩? 5개, 5개씩. 몇 개겠어? 11개라고. 범위 안에 11개의 정수가 들어올 거야. 그치? 11개의 정수에서 너희가 어떠한 범위와 겹치는 아이를 고르겠다. 얘들아, 두 개를 겹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범위를 줄이겠다는 소리야? 범위를 늘리겠다는 소리야? 줄이겠다는 소리야. 무조건. 어? 내가 교집합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 근데 겹치는 부분 자기 자신보다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사고 자체를 내가 얼마나 줄여야 되는데 로 생각해 나가라고. 알겠어?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선택해 나가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좀 많이 만날 포인트라 기억해 놓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부등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2월이 시작됐으니 다른 반도 다 했으니 쉬는 시간에 편의점을 가자. 너희 가봤나? 같이 가봤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7과 11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7과 11가 있는데 여기 입구라는 친구가 있잖아. 그래서 입구라는 친구에서부터 일방통행이에요. 이렇게 돌아오시면 카운터가 있습니다. 대신에 애들 일방통행이라는 얘기는 역주행은 안 된다는 소리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서 찾지 말고 바로 나와. 그 부탁이야. 맨 처음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꽤나 빠르게 골라줘야 돼. 안 그러면 밖에 애들이 떨고 있어요. 어제 쌤 이제 고2 애들 갔는데 좀 끔찍하긴 하더라. 그 편의점이 80명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 근데 사장님도 좀 당황하시더라고. 계속 들어오네요.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못 들어오잖아. 80명. 그럼 여기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럼 교통체증이 생기거든. 근데 너희는 그래도 한 4, 50명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빠르게 고르고 찍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찍고 학원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쌤이 그냥 마지막에 결제를 할 거거든. 근데 적당한 선에서 하나만 고릅시다. 어제 이제 하겐다즈 돼요? 이러면서 오는데 되겠냐고. 내가 그냥 웃으면서 좋게 해줄 때 하자. 알겠지?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번 가보시고 2월 달도 조금 열심히 살아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를 준비하세요.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은 친구가 나와주게 돼요. 1번 문화. 해가 너희가 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몇 개다? 이거 좀 어렵나요? 이 기준을 잘 모르겠네. 절대값 ax-1이라는 친구가 21보다 작습니다라고 등장하고요. 이 x 플러스 3보다 이제 3이 5보다 크다. 그냥 이 조건 자체는 그냥 x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친구겠죠. 아니에요? 1보다 크다네요. x가 1보다 크다라는 친구일 텐데 얘한테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이라는 말 표현을 줍니다. 근데 a의 값도 뭐 정수라는 조건이 들어와 있죠.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음, 괜찮네 문제. 사고 자체를 사실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친구한테 정수를 대입하게 될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얘들아 정수라는 아이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나한테 기준점이라는 친구는 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하라고. 내가 절대값이라는 아이는 어차피 거리니까 무조건 대칭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렇지? 대칭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한테 나 기준점이 누가 될 거야 이거? 0이 될 때잖아. 누구야? a분의 1이겠지. 그러면 a분의 1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만약에 a가 양수였다면 머릿속에서 그냥 편안함을 가져가자고 0이라는 값과 1이라는 값 사이에 존재하는 무언가일 거야. 응? 그리고 나서 내가 양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뻗어 나갈 거거든. 근데 어차피 이 새끼랑 겹치는 범위를 보고 싶다면 그리고 자연수의 개수가 2개이고 싶다면 나한테 요구하는 건 2나 3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야. 됐니? 그러면서 누구까지 먹으면 탈라요? 4까지 먹으면 탈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서 등장한 이 점에 4가 포함이 돼도 괜찮아. 는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어? 양쪽 다야 사실상. 어?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기준에 대해서 보자.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은 3을 대입했을 때 21이 나오는 아이랑 4를 대입했을 때 21이 나오는 아이를 빨리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어차피 문제가 요구하고 싶었던 건 쟤한테 3 넣고 4 넣었을 때 20일 되게 하는 아이들 보자. 근데 딱 안 나눠 떨어지겠지? 정수니까. 그래서 그 범위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3번 넘어갈게요. 너무 옛날 티카 문제네요. 자, 4번서부터 좀 가보도록 합시다. 4번은 어렵진 않으나 출제가 정말 많이 됐던 친구이고 상형고에서 냈다라고 보이죠. 다음같이 내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이라는 친구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다. 자, k가 무슨 식이라 k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주었어. 그치?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가자. 예상보다 되게 쉽게 찾아야 되는데 뭐냐면 얘 고정범위지. 고정범위는 찾고 갑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7에서부터 3까지의 고정범위를 갖고 왔지. 그치? 그러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가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k보다 작다. x가 누구보다 크다. 6k보다 크다라는 관점을 가져오거든. 그럼 생각해봐. 내가 얘네 둘이 겹쳐야 돼. 근데 얘는 6k니까 너무 빨리 커져 버려. 그러니까 k에다 1을 넣는 순간 오른쪽에서는 맞죠? 오른쪽에서는 겹치는 범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면 내 입장에선 더 이상 내가 k의 최대값을 찾아 나가는 상황에서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범위에다가 겹치는 아이를 찾고 싶은데 k가 1을 대입하는 순간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 겹쳐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 나의 고려 대상은 누구만 확인해라? 얘랑 얘의 관계성만을 확인해 달라라는 거지. 그다음에 k에 몇 가지 들어올 때 겹치겠어요? 6까지는 들어와도 마이너스 6보다 작고 7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내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6, 7 이렇게 들어와서 겹치는 범위가 이때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생기겠죠. 되니? 그래서 K에 누구한테 들어올 때부터 안 생겨요. 7이 들어왔을 때부터 겹치는 범위가 안 생깁니다. 고려 대상만 확인하고 갑시다.
얘들 이 말 표현 뭐예요? 이거 되게 A 플러스 BI 넣으면 혼난다. 머릿속에서 하자. 어차피 생각해보면 내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제곱, 둘 다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사라질 수밖에 없어. 서로 뿔마 관계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뭐가 나왔다. 이게 음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즉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너희한테 나와 있는 A라는 부분이 사실 누구기 때문에 3x이기 때문에 B라는 부분이 누구기 때문에 2x-7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다음과 같은 이 범위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요? 네, 쉽게 쉽게 가도록 합시다. 6번 문항 가보도록 하죠. 6번 문항에서 봐주시게 된다면 2차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등장을 해요. 네, 약간의 눈치를 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px라는 친구가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물어봤단다. 그치? px가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범위가 누구로 나와버렸어? 사이 범위로 등장해 버렸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나한테 얘기하는 건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계산 결과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 근데 생각해봐. 너희가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사이 범위가 등장하려면 위로 블록이어야 돼.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다를 알려주면서 그때 두근이 누구였다? 0과 1이었다까지 주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서 무슨 근을 가지신대? 중근을 가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친구를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를 뭐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니까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표현할게요. 하신 다음에 이항시키고 밑에 조건에 넣었을 때 판별식 t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0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식 표현하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별표 5개입니다. 최다 출제 중 하나다. 잘 체크해놔라. 얘들아, 이 문제에서 가장 무서웠던 표현은 사실 누구냐면 너희가 잘 인지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범위 안에 정수의 개수가 몇 개다? 정수가 3개다. 이 말 표현이 예상보다 앞으로 조금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쨌든 시험 문제로 썼던 학교는 성복고도 존재하고 이제 풍덕고도 사용을 했었는데 성복고가 되게 웃겼어요. 사실 얘가 두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거든. 두 가지 범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또 두 가지에 대해서 고려해서 총 네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어요. 성복고 그걸 문제 제약을 주면서 절반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변형을 했을 때 저 쉽게 만들어준 건 처음이긴 했어.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건데 너네 위에 성복고가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아마 성복고가 걔네들 입결이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너희가 10이지? 10년도에 나 고등학생이었는데? 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뭐가 있었는데? 아, 아이폰. 너네 아이폰이랑 나이가 비슷하구나. 아이폰 3. 지금 몇이냐? 17인가? 내가 그때 아이폰을 미국에서 처음 썼거든. 그때 한국에 아이폰이 출시가 안 됐어. 아예. 그 스티브 잡스 영상 알지 않아요? 막 폰.
인터넷 터치 뭐 이러 도로르르 아이폰 뭐 이러면서 존나 개 명작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미국에서 아이폰을 쓰고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통신사를 바꿨거든. 버라이존에서 AT&T로 바꿔서 이제 아이폰 3를 쓰고 이제 부모님 호출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개통이 안 된대. 아직 한국에서는 아이폰 사용이 불가하대. 그래서 그냥 벽돌로 쓰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 3S라는 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네. 그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4S, 6S, 10S, 12 프로, 15 프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 핸드폰 사러 가야지. 갑자기 사고 싶어졌네. 그래서 너희 존나 어리구나. 아 이제 진짜 10이 들어오는구나. 공 앞에 공이 아니고 1이 생ை겼구나. 와. 너 아직 주민등록증도 없지? 그렇지? 그런 거 아직 받을 나이도 아니지. 투표권도 없지? 그렇지? 나라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너희의 생각은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식의 아이디어인데. 자 봅시다. 근데 이거는 우선적으로 내가 알파랑 베타라는 친구는 어쨌든 뭐가 될 거니까 근이 될 거니까 근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키는 뭐냐면 내 근이 두 가지가 발생하잖아. 두 개의 근이 2분의 뭐라고 나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친구랑 누구? 2분의 3a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너희 둘 중에 누가 큰지 알아? 나 뭐 잘못 썼니? 잘못 쓴 거 없지? 오케이 다 제대로 썼다면 지금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나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이제 근이 발생하게 되는데 둘 중에 대소를 몰라. 그래서 우린 몇 개로 표현해야 돼? 범위를 두 개로 표현해야 돼.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개를 표현해야 된다고. 알겠니?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짜증이 나는데 우선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다? 자연수다. 둘 사이의 차이가 자연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 뭐냐면 어떤 표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냐면 둘의 차이가 자연수야. 그럼 만약에 앞에 있는 알파가 정수야. 그치? 그렇다면 얘도 뭐가 될까?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 자연수 차이니까. 근데 내가 앞에 있는 친구가 정수가 아니야.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도 뭐가 될 수가 없어? 정수일 수가 없어. 되게 1학년 틱한 아이디어야. 근데 이게 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냐면 봐봐. 양쪽에 는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정수의 개수를 찾으면 둘의 차이가 몇이면 될까? 2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의 차이가 2인 게 1, 2, 3. 1, 3이면 범위 안에 정수 몇 개야? 1, 2, 3, 3개지. 맞아? 1, 2, 3, 3개가 나와서 이 경우에는 둘의 차이,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차이가 2라는 거야. 맞니? 근데 내가 만약에 얘가 정수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1.5라는 친구야. 근데 나 얘랑 차이가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똑같이 이 차이를 줘버리면 범위 안에 정수가 누구누구밖에 없어? 2랑 3 두 개밖에 없어. 왜? 양쪽 끝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 그럼 얘는 몇을 줘야 된다는 거지? 4.5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의 친구의 입장에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이 나와줘야 된다? 3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됐니?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알파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베타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친구에 대해서 식 표현해 주시게 된다면 2분의 a제곱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에서 누구를 뺀 걸 수도 있고 2분의 3a라는 친구를 뺀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2분의 3a라는 친구한테서 누굴 뺀 걸 수도 있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를 뺀 걸 수도 있어. 그치?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 둘의 차이가 뭐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얘네 둘의 차이가 3이 될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얘네 둘의 차이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네 둘의 차이가 3이 될 수도 있어. 근데 2가 나와주게 된다면 베타랑 알파랑 둘 다 뭐여야 해? 정수여야 해. 그러니까 2분의 3a라는 아이가 정수가 나오려면 얘들아 생각해보면 2분의 3a가 정수가 나오려면 뭐여야겠어? a가 a가 짝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a는 짝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잖아. 범위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근이 두 개가 도출이 될 거야. 그 두 개의 근 중에서 짝수인 거 갖고 오라고.
어? 이 친구는 모면 안 돼. 정수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짝수뿐만 아니라 홀수여도 되고 이상한 무리수가 들어도 돼.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잡아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쨌든 흐름은 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럼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정리해 나가 봅시다. 자, 내가 이제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를 넣던가 2분의 3a라는 친구를 넣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베타였고 이 친구가 알파라고 생각하면 난 둘씩을 빼겠죠. 둘씩을 빼주시게 된다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라는 친구가 나와버려요. 그렇죠? 얘가 그렇다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2가 될 때랑 3이 될 때 생각해보면 나는 a제곱 마이너스 5a는 4입니다. 즉 마이너스 4는 0입니다로 갈게요.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5a는 누구다?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우선 생각해봅시다. 이 친구의 입장에서 두 근은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니? 안 되지. 근데 얘네 둘의 차이가 지금 몇인 상황이었을까? 2였던 상황이었으니까 얘는 a가 무조건 정수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 거기에 플러스로 짝수까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돼? 안 돼? 안 돼. 불가능해. 근 자체가 존나 이상해. 2분의 뭐야? 얘 근.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지랄이라고. 안 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가 되잖아. a는 뭐야? a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1로 되는데 그러면 얘가 a가 될 수 있는 아이는 6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둘 중에 누굴까? 마이너스 1이지. 이 친구는 지금 몇이 나온 상황인 거야? 3이 나온 상황인 거지. 2분의 3a가 정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6을 넣어주면 정수가 나오니까 안 되고 누구였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된다. 지금 하나 찾은 겁니다. 다음 같이 나와주게 될 거고 다음으로 이제 내가 알파랑 베타랑 순서를 이렇게 바꿔 주시게 된다면 자 얘는 2분의 누가 나와주게 될 거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라는 친구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2가 되던가 4가 되던 3이 되던가에 대해서 보자고. 얘는 정수 아님 이라고 가자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된다면 위의 식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라는 계산 결과값은 4가 나와주게 될 거고 이항시키시게 된다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이 나오지. 그렇다면 이 친구한테서 나오는 두 근은 누굽니까? 1이라는 근과 4라는 근이 나오는데 나는 2분의 3a를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누굴 가져오게 될 거다? 4를 가져오시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라는 값은 6입니다가 등장하게 될 거고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는 값은 0이 나와주게 되는데 그럼 얘는 2라는 근과 3이라는 근이 등장하잖니. 근데 이번엔 뭐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3a가 정수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3을 선택하겠죠. 따라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근의 합은 몇이 나와주게 된다? 6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때 그러면 성복과 무슨 지랄을 했었냐면 이거라고 고정시켜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볼 필요가 없었어. 근데 내가 이딴 변형은 또 처음 봤거든. 근데 이게 다음 연도에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육청 문제를 더 쉽게 변형해준 학교는 처음이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최다 출제 유형이야. 앞으로도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했던 표현은 이거야. 이거 둘의 차이는 자연수인데 범위 안에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나오고 싶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형이잖아. 어떻게 바뀌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야? 4 또는 5겠지. 양쪽 끝이 정수라면 4. 양쪽 끝이 정수가 아니라면 5. 이렇게 가자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변형들 또는 저 말 자체를 따로 갖다 쓴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8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9번 갑시다. 자, 9번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내가 fx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x의 제곱 플러스 p, x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등장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등장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찡 하고 그어 넣은 상황인데 이 문제에 얘들아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프의 유혹이에요. 유혹 시리즈 2번 턴인데 우리 앞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켈레그의 유혹. 걔랑 비슷하게 이게 그래프의 유혹인데 지금 잘 보면 야, 이게 무슨 장난을 쳤냐면 그래프를 줬어 너희한테. 그러니까 너희 대가리에서 이게 고정이 돼 버리거든. 아,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근데 P에 대한 부호 조건을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실수 뭐야? 실수 P야 반대쪽에서 그려줘도 돼. 그러니까 P가 음수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은 아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똑똑한 거지. 여기에 축이 발생한데 이 축이 마이너스 2분의 P잖아. 그치? 마이너스 2분의 P고 얘 교점의 X좌표는 0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찾고 싶었던 범위는 이 사이니까 사실상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에서부터 X의 범위가 0 사이입니다. 이 범위 안에 정수 몇 개 들어오고 싶대? 정수 10개 들어오고 싶대잖아. 그럼 저 범위 안에서 정수가 10개가 들어오고 싶다라고 해주게 된다면 어? 몇 가지 허락이 돼야 돼? 생각해보자. 정수 누구까지 먹어야 돼? 마이너스 9까지를 먹어야 되지. 마이너스 10을 먹으면 탈락. 맞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에다 18 박으면 큰일 나. 누구도 돼? 19까지 돼. 알겠니? 마이너스 2분의 19가 마이너스 9.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5에서부터 0까지. 그럼 마이너스 9에서부터 0까지랑 똑같은 거잖아. 정수의 개수는. 알겠니? 그래서 19까지 박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P는 19. 아 그럼 최소값은 P는 18 이러면 뒤지는 거라고. 알겠니? 그 선택지도 없지 않아? 19 빼기 18 하면 1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범위도 가능하겠지 멍청아 이렇게 나온 거지. P가 음수가 안 된다는 말이 없었잖아 라고. 그럼 이때 이제 P는 똑같이 마이너스 19일 때 최소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네 둘이 빼주시면 문제가 끝나나가게 될 겁니다. 자 10번 가보도록 하죠. 얘들아 우선적으로 이거는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가자. 뭐냐면 너희한테 축 동일성? 축 동일을 줬거든. 축 동일을 준다라는 말 자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대칭성을 허락하겠다라는 아이디어. 되니? 자 그래서 P 곱하기 FE 마이너스 F G2를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내가 축이 동일한 무언가 두 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교점도 축에 대해서 어떨 수밖에 없어? 대칭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5의 중점이 누군데? 마이너스 1과 5의 중점이 누구예요? 2잖아. 그래서 2로 축인 걸 알고 시작하라고. P가 2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내가 어떠한 x는 P라는 아이가 이렇게 등장을 해. x는 P라는 아이가 다음과 같이 등장을 해서 내가 EX 뭐 어쩌고 저쩌고랑 하씨 대칭이라며. EX가 어떠한 친구랑 내가 이러한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대칭인 친구가 만들어져.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교점 두 개가 발생하게 될 거잖아. 맞니? 이 교점 두 개가 발생하고 이 둘 사이의 범위를 본 거였거든. 근데 지금 이 교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교점 하나가 뭐라고 한 거야? 5라고 한 거거든. 근데 얘네들이 축에 대해서 뭐라고?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축 자체는 뭐였다는 거야? 2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축이 동일한 두 개의 함수가 있어. 그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도 뭐는 바뀌지 않아? 더하거나 빼도 축은 이동하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축이 동일한 함수끼리는 더하거나 빼도 축이 동일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너희한테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 중에서 축을 갖고 있는 함수는 뭐지? 2차 함수. 그리고 절대값. 직선의 절대값. 그러니까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가 당연히 2차 함수는 축을 갖고 있을 거야 라는 거야. 다음과 같이. 근데 너희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는 절대값 x-p라는 친구.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직선 나왔어. 절대값이 v가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똑같이 어디서 축을 갖게 돼? p라는 i에서 축을 갖게 돼.
그러니까 축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쓴다 1학년에서는. 알겠니? 그래서 축 대칭성에 대해서만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쉽게 문제가 끝날 겁니다. 너 fx-gx식 쓸 줄 알지? 두 식을 빼주시게 된다면 최고차의 계수는 몇으로 바뀌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뀌게 될 거고 두근은 누구다? 마이너스 1과 5를 두근으로 갖는다라는 이차함수 써주시면 되고 p는 2라는 거 잡고 시작합시다. 됐습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12번 갑시다. 문제 읽고 시작해 보렴. 자, 가봅시다. 이러한 문제들 보면은 어쨌든 너희한테 그래프를 안 줬잖아. 그래프를 안 줘서 너희한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절편을 지나는 직선을 너희한테 주겠다. 얘들아 이거 작년에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9월에도 등장했던 표현인데 수능에서도 등장했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절편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축을 기점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야. 시작점을 축을 기점으로 시작한다면 너희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배수관계 몇 배입니다라는 관계성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서 여기 이제 P라는 점을 찍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Q라는 점을 이렇게 찍어. 근데 P, OP라는 길이랑 PQ라는 길이가 같대.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두 점의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몇 배다? 두 배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절편에 한쪽에다 몰아놓은 상태라면 이렇게 그냥 비율 관계를 주고 싶은 표현이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 근데 지금 문제가 보면은 이번에 원점이거든. 그러니까 원점이 제일 좋은 새끼인데 x 좌표도 y 좌표도를 쓸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내가 y는 x한 직선 위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점 p라는 아이가 있고 어떠한 한 점 q라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모르니까 얘를 a, 2a라고 k로 하자. k, 2k라고 놓고 이 친구는 k, k네 미안. k, k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k, 2k 이렇게씩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야. 배수 조건으로서 서로. 그러니까 다음부터 OP 뭐 이렇게 O랑 이어지는 직선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이거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해야 돼. 특히나 이 3학년 때 엄청 심해 이게. 3학년 때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는 무언가의 표현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아마도 그 대수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그거 기억할 거야. KB, KA, AA, AB 해서 더해서 116분의 100, 441 이거 나왔던 거. 그것도 이 표현이었죠. 원점과 지난 직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들인 건데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2차 함수인데 최고차 인계수가 몇인 2차 함수가 얘는 두 점을 지는데 최고차 인계수가 몇이야? fx가 최고차 인계수가 2지. 그럼 우리 이거 기억나지? 두 점을 지난 직선이 x라면 2 주시고 x-k 곱하기 x- 몇 k 2k 더하기 x라고 식 표현하면 fx 끝난다고. 얘들아 이거 우리 인수정리에서 정말 많이 했었던 거잖아. 쌤이 2차 함수 시작할 때 알려줬던 거 아니야? 어? 따라 k를 넣으면 k가 돼요. 2k를 넣으면 2k가 돼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제 최고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나 있는 얘랑 뭐 한대? P라는 점에서 접한대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지. 접해버렸다고? 어디에서? 아, K에서 최고차이 개수 마이너스였나? 드니? 식표현 바로 가자. 내가 접했다라는 건 둘이 뺐을 때 뭐가 되었다?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라는 거잖아. 내가 이 gx라는 친구에서 x 빼면 누구 되니? 완전 제곱식 될 거잖아. 알겠어. 엑소에 대한 관계성이라고. 야, 얘들아, 너희가 그럼 그래 그렇게 써. 내가 gx라는 친구랑 x랑 빼. k에서 접한대. 최고차이 계수 마이너스 1이래. 어차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을 예측하면서 썼어. 그러면서 x 넘기면 얘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fx랑 gx랑 미지수 하나로서 둘 다 식표현이 가능하니 이제 얘네들을 뭐 해주시고 얘네들을 더해주시고 판별식 d를 써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조금 계산이 더러웠던 문제겠죠. 판별식 d를 쓰는 것까지는 따로 안 해줄 겁니다. 해가 모든 실수일 때잖아.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되는데? 작거나 같다.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얘기해줬잖아.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이 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다음으로 13번 문항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솔직히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 식표현.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인지하는 거랑 인지해서 그게 구현이 되는 거랑은 조금의 갭이 발생을 해. 근데 그 갭이 정말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2차 함수를 다시 들어. 잘 모르겠으면 영상이라도 다시 보렴.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너희한테 뭔가 양보해줄 수 없는 단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무조건 많이 활용될 겁니다. 13번 이것도 나 이거 진짜
제발 좀 지랄 좀 하지 말아봐. 야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마이너스 7에서부터 누구까지래? x는 9까지래. 근데 쌤이 수업 시간 얘기하는 것 중에 대소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야 대소 비교는 무조건 누굴 필요로 할까? 교점을 필요로 해. 왜? 교점이 대소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래프가 이러한 식으로 발생을 해요. 어? 이 교점인 순간에 서로 크다 작다가 어떻게 돼? 바뀌는 순간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는 거야 사실상? 교점이라는 거야 범위의 양쪽 끝이. 그러니까 근이라는 거라고. 어? 근이라는 건데 그럼 생각해 보자. 얘를 마이너스 7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러면 뒤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7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x가 9고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소리야. 님들아 제발 조심해라. 이거 x가 마이너스 7일 때랑 9일 때 0이 나와요 라는 말뜻이어서 역으로 넣어야 된다 그냥. 그래서 f2가 몇이다? f2가 0이다. f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고 들어온 친구야.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럼 쟤를 마이너스 7로만. fx의 근이 마이너스 7과 9래? 아니잖아. f 누구의 4분의 1 마이너스 x의 근이 마이너스 7과 9라는 거잖아. 저 친구도 x 살아요. 그쵸? 저 x에다 대입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라는 조건 또 한 번 등장하죠. 또 판별식 t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거 쓰고 싶은 거야?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라는 걸 쓰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냥 편하게 인지하면서 연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죠. 그다음 편의점 갈 거면 지금 빨리 가자. 갈 사람들은 갑시다.